그 윤석열은 아직까지 현타가 오지 않았다. 수위를 입게 되면 이제야 현타가 올 거다.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 네. 국회의원들 다 알게끔 평온한 시간에 평화적으로 했던 거 아니냐, 해제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두지, 막고 끌어내려고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냐고요. 도무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내란 수계와 수계급 인사 둘이 이제 서로 살 길 찾아가는 건데 네. 이게 형량이 1, 2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은밀하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꼭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도 네. 그분이 개입을 했을 수 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공습이 좀 이어지면서 또 사상자가 발생한 모양이고요. 또 뭐 하마스가 합의 내용을 깼다 뭐 등등의 여러 잡음들이 더 들려오곤 있는데 얼른 이 지구상에서 이 총성이 좀 멈추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장르만 여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 세계가 참 갈등이 참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갈등도 뭐 굉장히 심한 편인데 전 세계가 좀 갈등이 심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서만큼은 그래도 참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최인근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프닝 좀 써드릴까 봐요. 오프닝이요. 네, 안 아름다운 써져요? 목소리가. 네. 지금 오프닝 안 읽은 거예요? 네. 잘하네. 잘해. 아니 뭐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좀 목소리. 가고 오늘 싶어서. 뭐 의상도 당황했어. 계란 과자 같습니다. 진짜 계란 과자. 아름답습니다. 병아리도 아니고 계란 과자. 네, 저런 계란 과자- 덩어리는 없죠. 연식이 드러나 계란 과자래. 계란 아니, 과자. 색깔이 다르다고. 약간 맞아요. 네. 약간 좀 죽은 노란색. 그죠? 약간 좀 톤 네네. 다운된. 네. 그 계란 과자는 우유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어요. 맞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계란말이에서 시간을 자, 그런 농담 있더라고요. 저 어제 듣고 엄청 웃었는데 그 왜 계엄했냐 뭐 이거 할 때. 그거 네. 개 엄하게. 아니 그거 아니고. 개헌하라고 했나? 아니에요. 그 김건희 여사가 계란말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잘못 들어서 계엄을 계엄으로 했다고. 계란말이 계엄. 갑자기 계란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지금 윤 대통령은 과천에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있죠. 예, 예.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오늘은 조사받으러 따로 나오진 않는 모양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체포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 주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어젯밤 기각이 됐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제는 그냥 정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네. 특별히 뭐 논란이 있을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것도 적절했다. 정리는 됐지만 네. 인정을 계속 안 하겠죠. 인정하기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더 논의하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뭐 다시 뭐 문제 제기할 뭐 그런 방법이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가 오늘 되겠죠? 네, 아까 이제 오전에 공수처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중으로 할 거다. 근데 시점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넘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하긴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 네, 여기까지로 지금 약간 연장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그게 뭐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다시 저 관저로 가는 거죠. 근데 영장실질 그렇게 심사를 되나요?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양측이 또 한 번에 공방을 할 기회는 있을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 원래는 보통 하는데 할지 안 할지는 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 법원 판단이 그 이후에 있게 되겠죠. 영장이 아마 이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좀 빨라질 겁니다. 어. 왜냐하면 공수처가
윤석열 데리고 나와서 조사를 하면 네. 조사 시간이 걸리고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안에서 뻗대고 있으니 네. 안 나오면 공수처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거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고 아마 뭐 받아들여질지는 저희가 이제 이따가 보면 될 텐데, 그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뉴스들이 이제 하나 둘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엄한 시간에 대해서 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이 네. 좀 나왔던데, 그거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있었어요. 양측이 나와서 3시간 이상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그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송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시간을 잘 보라는 거예요. 계엄 선포 시간. 국민들이 드라마를 볼 시간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사실상 통보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계엄 해제하라고 이 시간에 알려준 것이다. 계엄을 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해제하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계엄을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앞뒤 다 안 맞아요. 아니, 그리고 드라마 볼 시간이라는 것도 옛날에나 뭐 저녁 10시 되면 이제 다들 뉴스 끝나고 드라마 보는 게 우리 저 많은 국민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었다면, 그렇죠. 지금은 저녁 10시 되면 장르만 여의도를 보죠.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시청하고 네, 또 아유. 재시청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어제 저도 헌재 영상을 계속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뒤늦게 자기 전에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거의 뭐 기상천외한 얘기를 하니까 헌재 소장들의 표정들이요 뜨악합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지?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기본적인 지성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법조계에서 20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라는 네. 거라든지 지금 말한 대로 계엄이라는 게 국회의원들 다 알게끔 평온한 시간에 평화적으로 했던 거 아니냐, 해제되려고. 그럼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두지 왜 국회에다가 네. 군이랑 경찰을 보내서 막고 끌어내려고 막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냐고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인과관계에 대해서 도무지 성립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주장들을 보면 뭐라고 이상하더라고요. 평론해야 되지? 네. 그리고 뭐 비상계엄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도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것 같은데, 헌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네. 안 좋을 얘기를. 재판관들 앞에서 국가 비상사태인지와 해결을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네.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판단하냐는 거죠. 네. 대통령이 그 행위에 얘기한 사람이 대해서. 헌법재판관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헌재 보면서 윤석열 쪽의 변호인들은 혹시 엑스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약간 좀 맞아요. 그런 게 예. 좀 있어요. 오히려 네.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해서 대통령 윤석열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좀 빨리 앞당기게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반국가 활동을 막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하니까, 그럼 야당이 반국가 활동한 게 무엇인가요?라고 묻는데 설명을 못하고 나중에 보충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려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병력 투입을 한 것과 그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해도 또 설명을 못해요. 아니 근데 이 질문들이 되게 기상천외한 질문도 아니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뻔한 질문에도 전혀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는, 하다못해 무슨 저 국민의힘 무슨 호준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변호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답변을 좀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준석 대변인요? 호준석 대변인. 네. 예. 왜, 그 왜요? 방송 같은데 보면 되게 아, 잘 그래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뜻이에요? 예,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뭐 설득력,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는 설령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랬어 정도는 들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진짜 물어볼 질문에는 전혀 답을 못 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너무 좀 어설픈 거 아닌가, 능력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다 법조 경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예. 능력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테지만 뭔가 다른 전략이 있으신 건가?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네. 그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다. 네. 왜 제대로 답을 못하나 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저희도 지금 이 순간까지 도대체 계엄을 그 순간에 왜 갑자기 왜 했냐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아무도 거죠? 모르잖아요. 네. 예. 그 법률 대리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밖에 모른다고. 네. 거기에 모든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리인인데 대통령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과 같이 서로 좀 얘기가 편하게 되고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보니까 거예요. 조대현 변호인은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제에 대통령 체포되셨기 때문에 뭐 만난 접촉할 적도 기회가 없다. 없을 걸로 저는 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 봐야 되겠죠. 피청구인 윤 대통령하고 교감 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네. 근데 그거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가장 이제 밀접하게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뭔가를 변호할 때 그건 당연한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 아니 변호인들이 그 말씀한 대로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죠. 경력만 봐서는. 네네. 경력과 능력이 뭐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백한 헌법 위반의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변론을 하려면 논리 구조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쥐어짜고 법률적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봤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궤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요? 현상은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그 외에는 할 말이 그러니까 없다.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가 맞아요. 그 대통령 권한이 맞아요. 근데 그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깨버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변론할. 네. 그러니까 지금 궤변들이 쏟아지는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냥 아주 단순한 걸 묻더라고요. 현재에서는. 네. 예를 들면 이 계엄령에 있어서 국회에 군과 병력을 투입한 배경과 이유가 뭐냐? 국회가 왜 반국가 세력에 증거가 있냐?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막 우물쭈물하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포교론 관련해서도 김용현 측과의 어떤 얘기가 다른데 포교론을 직접 작성한 게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작성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그랬더니 답을 못 하고 본인들이 1차 변론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김용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그것만 반복해요. 김용현 씨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재판관이 답답하니까 네. 그럼 저번에 냈던 거는 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더니 나중에 또 서면으로 서면으로 다시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네. 궁색한 거예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을 박박 긁어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 경력과 출중한 어떤 많은 경험이 있어도 방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는 네. 있어요. 어제 그 심리에서 김용현과 윤석열의 입장 차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포고령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걸 베끼다가 옛날 걸 베끼다가 잘못 베꼈다. 그래서 포고령 1호 관련해서 그 좀 전에 거를 보다 보니 잘 못 고쳐서 그냥 그렇게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다 봤다. 보고 본인이 검토하고 필요한 건 수정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여기 그 변호사가 여러 차례 나와서 김용현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하고 그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셨고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죄질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네. 같은데 두 사람의 방향성이 이제 갈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그 포고령이 이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혹은 뭐 의료인들에 대한 뭐 이렇게 잡아들이는 전공이 잡아들이고 예, 뭐 처단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대응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좀 높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했냐가 매우 중요한 쟁점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은 이거 장관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냥 어디서 거 막 뺏겨 오다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버렸다는 이런 주장이고 김용원 전 장관 측은 무슨 소리예요? 저 대통령이 다 보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기까지 했는걸요? 이렇게 이제 서로 바꿔서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 책임을 서로 좀 미루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이제 내란 수계와 수계급 인사 둘이 전에는 한 몸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서로 처벌을 앞두고 살 길 예, 찾아간다. 살길 찾아가는 건데 그게 네. 이게 형량이 1, 2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신문사에서 예전에 기사를 써도 현장 기자가 기사를 쓰고 데스킹을 보는 데스크 안에서 고치는 사람이 결국 그 기사가 오보로 판명이 되면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현장 기자한테도 책임이 있다, 데스킹 한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러지 않고 네. 둘 다 처벌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혹은 뭐 서로 책임을 미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전해 드렸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 얘기를 끊임없이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 제가 요새 부정선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이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헌법재판소에 나가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대리인이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 그래서 중국, 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용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전 투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네. 이걸 우리가 증거 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가 좀 있는 모양이죠. 네, 그 중국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앙선관위의 전자시스템 비밀번호가 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다. 이게 아마 1, 2, 3, 4, 5였던 네,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연결번호다. 네. 중국에서 풀고 들어오라는 것 같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전자 개표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부정선거를 다 겪었다. 그러니까 화웨이에서 여기 그 개표기를 수입을 해왔는데 그래서 네. 중국이 아마 좀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 이제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매우 일치하는 주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렇게 썩 받아들이진 않는 상황이죠. 썩이 아니라 아무도 안 받아들이죠. 아 그래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특히 안 받아들여요. 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과 혹은 뭐 변호인들이 조금 이상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거 뭐 자료가 있다면서 네. 이게 좀 오래됐잖아요. 네. 맨 처음에 나온 게 박근혜 문재인 두 분 네, 대선할 때 72년. 김어준 씨가 처음 네. 얘기한 거예요. 뭐 맞아요. A 값이 어쩌고 뭐 이런 K 얘기 했었습니다. 값인지 뭐 예, 예, A 값인지 뭐 네. K, A 값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투표용지 교부할 때 이상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맨 처음 저희 쪽에서는 원조가 이제 황교안 전 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분도 공안 검사지만 어쨌든 검사. 윤 대통령도 검사. 검사적 시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봐요. 예, 검사가 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할 때는 유죄 심정을 더 많이 갖고 보겠지요. 뭐 그렇겠죠. 예, 네. 그러한 어떤 세계관이 여기에 투영된 게 아닌가 보고 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네. 환경이 계속 아니야 맞아 하면 네.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윤 대통령이 아주 편향된 그런 유튜브들. 정보들을 많이 접하는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이 되셔서 네. 이걸 거의 이제 신봉하는 단계까지 간 걸로 보여요. 이 정도 되면 네. 어떠한 증거를 반대되는 증거를 갖고 제시하더라도 이게 안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근데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굳이 따져보자면 그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궁금한 게 있거나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밀에도 많이 이제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제보를 많이 받았다는 게 네. 네. 제보. 말이 안 되잖아요. 제보를 받았으면 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부정선거면 이건 반드시 밝혀서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정보원도 있고 만약 중국 관련이 있다면 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조사했고요. 경찰과 검찰에도 수차례 많은 고소 고발이 있어서 조사를 했어요. 다 무혐의 처분 난 거예요. 네.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정보기관, 국가기관이 동원이 돼서 조사를 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 무능력한 놈들, 못 밝혀내는 놈들, 내 제보가 맞아.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니 망상 속에 산 거죠. 네. 근데 출발선은 민주당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수를 인정할 수 없다. 아,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더블 스코어가 나게 이렇게 진 건 말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여소야대 국면은 늘 이 정치의 패턴은 따지고 보면은 전반기에는 여소야대도 후반기에는 풀어주는데 어떻게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어? 이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대에서 한 180석 정도 이제 조국 혁신 나가는 190석을 야당이 몰아준 것은 이거는 뭐 중국이나 북한 부정선거 그동안 그 일부 유튜버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막 논리와 이런 장황한 것들을 막 갖다 뭐 누더기식으로 붙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뭐 그럴싸해 보여 그걸 보면. 근데 사실상 들어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이 거대 야당이 내 국정을 방해하고 있어. 네. 여기서 이제 시작돼서 이 개헌까지 온 것인데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망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부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났고 민주당 내도 그렇고 군 검찰 경찰 네.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국정원 군이 아니라 이제 국정원 이렇게 해서 다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네. 근데 이걸 끝까지 이미 결론이 난 거를 이거 부정선거 있다고 주장해 버리면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 때문에 사실 총선이 진 거나 거의 다름없는데. 물론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너무나 명확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 책임지기 싫으니까. 본인도 사전 선거 다 해서 당선됐잖아요. 예. 근데 0.73은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수야. 10%는 이겨야 되는데 이건데 그럼 따지고 보면 부정선거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0.73은 좋겠어요? 안 주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10% 차이 나야 되는데. 근데 본인이 10% 이겨야 되는데 0.73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다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맞진 않지. 그 망상과 싸우는 대한민국의 이 국력을 어떻게 이 소비를 빨리 끝낼지 참 네. 답답합니다. 헌재에서도 근데 확인은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네. 선관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원, 사무총장 명단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을 이제 우리도 사실 조회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이 막 측에 주장하는 요구한 내용들인 것을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 헌재 판결로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좀 논란을 정리되면 좀, 좋겠어요. 좀 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다음 아이템 뭘 좀 볼까요? 아, 요거 지금 오늘 확인해봐야 될 거, 설명을 들어야 될 것이 지지율인데, 요 앞에 하나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그 대통령 체포되던 15일 밤에 공수처 앞에서 60대 남성이 이렇게 몸에 불을 붙이고 이제 분신을 시도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요 사고도 다 공수처 탓이다. 공수처가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근데 여기에 그 수장격인 전광훈 씨가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아, 이게 무슨 가져오면 된다. 망발입니까 이런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전달만 해드리고요. 예. 그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3%로 나타난 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당 지지도가 어디 정당. 조사 결과입니까 이거? 여기는 MBS 조사 결과고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13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한국 갤럽 조사. 우리가 사실은 아주 그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큰 조사 기관 것만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갤럽에서도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로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양쪽에
뭐 결집이 특히 이제 보수층이 결집이 일어나는 거는 아마 부정하기 이 정도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 수치가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이거는 응답하는 분들이 더 좀 적극적인 응답을 지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혹시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당에서도 분석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보는데요. 로데이터를 쭉 분석하고 다른 조사를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연령이랑 지역별로 보정을 하잖아요. 네. 이게 1000명 선착순이니까 전화를 받고 뭐 어디서 하면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보정을 못해. 뭘 보정을 못하냐? 나는 보수입니다. 나는 진보입니다. 나는 중도입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 자체 숫자는 보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1000명을 전화를 받는데 네. 뭐 보수가 막 600명이 되고 이래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준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보수가 원래 몇 프로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반반을 나눠서 응답을 듣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정치 성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특정 예를 들어서 그룹에는 쏠려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전체 유권자에 대해서 뭘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우리나라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 뭐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보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역별 연령별 이거는 행안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표에 의거한 자료를 가지고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시점에서 봐야 될 거는 응답자가 1000명이면 보수라고 응답하면서 응답한 분의 숫자, 진보라고 한 사람, 중도라고 한 사람 이 숫자 분포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한 갤럽 같은 경우는 네. 보수라고 응답한 분이 337명이에요. 네. 중도는 274명. 네. 근데 진보가 262명이에요. 굉장히 작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보자. 예.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지금 그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죠. 지난번에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한데 제가 전주 거를 봤더니 네. 전주에는 보수가 330명 그러니까 요번 주에 7명 더 늘었어요. 네. 중도는 27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 3명이 더 늘었어요. 근데 진보가 지난주에 291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번 주 262명이면 29명이 줄었잖아요. 네. 네. 이 숫자가 굉장히 크죠. 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보자. 추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우리 네.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치 자체가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그다음에 중도 진영 뭐 이런 영향도 있겠으나 흐름 자체는 지금 계엄 정국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이 계속해서 네.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보이는 거고 심지어 이제 뭐 몇 퍼센트 오차범위지만 역전을 당했잖아요. 네. 이거는 과연 지금 민주당의 현재의 모습이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에 부합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보통 강자들의 좀 저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강자의 저주. 뭐냐면 보통 이 국민들의 민심의 심리가요. 네. 좀 가진 사람들은 좀 포용력이 있고 좀 따스하고 좀 뭔가 유연하고 이런 것들을 보이기를 원하는데 강자가 계속해서 힘을 쓰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 반발심이 생긴다. 지지와 일단 이런 부분들을 멈추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에 대한 그 여론조사 추이라고 봐요. 네. 어차피 보수와 진보가 붙는 상황이라면 조기 대선에서는 팽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근혜 당시 전 탄핵 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머지 보수층이 분열돼서 그러지 전체 합은 졌어요. 41%로 저기 대통령이 되셨고 네. 홍준표, 안철수 합을 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자체가 민주당이 원사이드하게 가지고 가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어디에서 기인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해제해 나고 계산 네. 나가는 필요가 있는 수치다. 근데 이게 뭐 확정적 수치라고 머물러 있는 수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에만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이걸 보고 좋아하잖아요. 이건 독이다. 아, 그럼 이제 이건 더 독배다. 큰 코 다친다.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저 국민의힘은 이걸 국민의힘. 보고 벌컥벌컥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비소 중독에 걸려서 좋아하면 안 돼요. 아, 지금 일어날 약간 수가 약간 좀 좋아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 제가 같은데.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투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진보가 적게 답을 한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네. 추정이지만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조기 대선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41%고 홍준표 24, 뭐 안철수 21이기 때문에 합치면 문재인 지는 거였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만약에 홍준표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고 하면 그게 24 더하기 21이 그대로 45가 되느냐 아, 그렇게 오히려 안 보잖아요. 문재인 이게 후보가 더 올라갔을 선호 것이다. 투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로만 뭉쳤으면 저 유승민 7%도 있기 때문에 52대 41로 이기는 거였다. 이런 희망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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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차원입니다. 네. 제가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그 알겠습니다. 이미 조기 대선 지지율대로 나오기 시작했다. 네. 그 분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단히 긴장하고 위험 신호다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고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수치만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수 과표집도 있을 테고 그 국민의힘 쪽에 왜 지지가 몰리는가 상승 추세인가 네. 국민의힘이 대단히 위기다 우리가 지금 지지해주지 않으면 저당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일단 비상계엄 내란에 국민의힘이 크게 기여한 게 드러나지는 않았잖아요. 일단 비상계엄 해제할 때 국회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모여 있었던 것 이것은 이후에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독특하고 기이한 망상 환자고 그 행정부 중심으로 군경이 한 거지 국민의힘이 거기에 큰 힘을 실어주거나 동조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지는 않아서 네.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좀 분리해서 보는 듯하다는 거고 민주당 쪽에 대한 불만은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민주당 정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말하는 세상인가?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내가 바라는 세상을 과연 민주당은 실현해 줄 것인가? 물음표를 지금 찍고 있는 것 같고 MBS 조사할 때만 해도 윤 체포를 못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체포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민주당은 뭔가 이런 불만들도 좀 반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비상의총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지율을 보고 우리를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이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호흡을 맞추자.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상황이 당내에서는 있다. 왜냐면 지지율을 보면 당연히 힘이 나고 그 지지의 근원이 누군지 찾아보고 호흡을 맞추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당에서 경계해야 될 될 대목이다. 건데 지금 당에서 어쨌든 라고 당장 보시는 나오는 거죠. 그 수치에 그냥 조금 취한 분들이 계신 것 같기는 하다. 이 정도로 뭐 정리하면 취했다기보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나오니까 좀 힘은 나겠죠. 근데 이거를요 뭐 보수가 많이 응답했다, 과표집 됐다 하는 거를 다른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게 실제 투표에서의 투표율로 볼 수도 있어요. 보수 지지층이 거의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 뭐 진보나 중도가 투표율이 좀 적을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투표 의지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네. 아, 이 보수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는 보수인 분들 어디서 제일 많이 만났냐면 이제 결혼 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클럽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항상 그분들이 자기 보수적이라고 보수 오, 썩은 드립 진짜. 여성분들이 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네, 네. 자기 다 보수래. 아. 웬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나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어릴 때 잠깐 하곤 했었습니다. 생활보수와 정치보수 구분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시절 얘기하시는 거죠? 한나라당 시절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네. 민자당 시절인가 하여튼. 네. 자 그리고 정말 이건 어이없는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네. 경호처 관련 뉴스죠. 이거 네. 저 사실 안 들었으면 싶었는데 네. 그래도 듣고 가자고 하시니까 듣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년 네. 전에 경호처 창설 기념일 행사를 사실상 윤 대통령의 생일 파티처럼 기획했다라는 SBS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경호처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단건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제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 헌정곡을 불렀는데 그게 직접 전파를 탔습니다. SBS 뉴스를 통해서. 와. 그러니까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제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거?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짧게만 듣겠습니다. 짧게만 네. 듣겠습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쉬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의 태어나신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정말 아, 충격입니다. 충격. 그만 좀 좋아하세요. 나 진짜 와. 김프로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전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예전에도 왜 그 아, 서울 땐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대통령실에서 낸 저거 거. 너무 우리 좋아했잖아요. 그거 진짜 여러 번 들었잖아요. 진짜 저는 저게 사실인가랄 정도로 좀 경악스러웠고요.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 이제 대통령만 바꾸면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 하늘이 내려주신 누구 목사 누구님 뭐 정명석 뭐 김정은 약간 노래 톤도 좀 그래요. 넣으면은 그런 식이에요. 네. 그냥 사이비 교주들이나 아니면 저기 북한에서나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는 네. 보면은 좀 역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고 오늘 김성훈 차장이 출석하면서 네. 이 생일 파티 아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김건희에 대한 그 생일 파티에 뭐 풍선 막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네. 친구들한테 생일 안 합니까? 뭐 경호처 직원이 아, 뭐 네. 맞아. 경호만 합니까? 사적영역이에요. 근데 와. 친구들한테 바이마우 뒤에 열고 풍선 안 해줘요. 마이바흐. 마이바흐. 아니, 아니 요 얘기였어요. 제가 그런 차도 모르니까. 대통령 생일 네. 축하 노래까지 만든 것은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김성훈 차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네. 반대로 여러분은 친구들 생일 파티나 축하송 안 해주나요? 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친구 생일 때 누가 이런 노래 만들어서 불러줘. 당신은 아니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님 이거는 그다음에 뭐 8만 며칠 뭐 아, 네, 84만 5280분.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것들은 이거는 과잉 충성이라고 하기에도 좀 입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 한 가지는 왔고. 확실하게 네. 갑니다. 이 노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정말 우리끼리만 알자 이제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거 세금 들어갔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세금은 쓰지 않았다고. 어떻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돈으로? 300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갔다고 이제 경호처 차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사해봐야죠. 그 네, 누구 이거 돈을 조사를- 쓴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세 눈이 먼 특활비인가? 경호처도 특활비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있나요? 네, 이건 그냥 네. 정말 출세에 눈이 먼 덜 떨어진 사람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경호처가 원래 이런 일 하는 곳이냐 이렇게 오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네. 어떤 논평을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네.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얘기하고 온갖 공격들을 다 했어요. 두고두고 그 얘기는 아직까지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대통령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과연 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했을까?
지시를 했다는 혹시 의혹. 누가 은밀하게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은 경호처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 과한가요? 누군가에게 묻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꼭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홍보기획 뭐 생각하신 분 있는 것 하셨던 같은데. 분 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홍보기획사 여기- 뭐 업을 예. 예전에 하셨던 여기에도 네. 그분이 개입을 했을 수 있다. 누구 얘기했어요? 지금 아마 혼자 코로시라는 한남동건이 여사 고만화 이야기, 대표 그거는 전시 기획하는 데인데. 그래 전시기획도 뭐 다 기억을 이런 하니까. 얘기 할 사람이 있겠죠. 있겠죠, 옆에서. 그 옆에. 잘 생각했다.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저는 윤희숙 대변인 말에 동감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예. 경호처 전체가 이걸로 다 매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 동감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김성훈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정말 내부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했구나. 라는 거 그거는 네.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자체도 뭐 어때? 이게 내가 사적으로 친구 챙기듯이 우리 대통령님과 대통령 배우자를 챙겼는데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경호관을 동원해? 아니 그러니까 출세 눈이 멀어서 지금 자기 뭐 동료 보아들 저까지 다 해서 동원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있으니까 위계가 있으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예. 예전에 그 선상 파티 있잖아요. 예. 해군 그쪽 조도 가서도 그런 그 행사를 기획했다잖아요. 이분이 이게 노래를 잘하신대요. 좋아하시고. 아 그래요. 그래서 취재가 된 내용이에요. 취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출세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냐. 그런데 참 부끄러워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다. 아직 경호처가 지금 기쁨차 아니냐고. 그래서 경호처가 지금 조직 내로 화가 많이 났대. 근데 이제 지금 진짜 중요한 대목은 이건 것 같아요.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제 뭐 여기 비판하는 세력도 있지만 아직 어쨌든 차장이랑 본부장이랑 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당일에 체포영장을 막지 않았던 걸 가지고 남은 직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직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경호처 네. 내부가 지금 매우 긴장돼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있고. 예, 그러니까 네. 아무리 숫자가 원건파가 많다 하더라도 네. 지휘 체계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겠죠. 네. 예. 참 생일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생일이다 이러면 그냥 이마시하고 떡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맞습니다. 슥, 생일엔 떡이죠. 슥 들어오네요. 예, 그러면 또 대통령도 드시면서 이 맛이야. 그러니까 이 맛이야 이 정도. 생일 맛은 이 맛이지. 이 맛이야를 갖다 줬으면 제 생각에는 네. 경호 차장이 아니라 처장이 바로 됐어요. 바로 됐죠. 맞습니다. 이 네. 맛이야 이 있었으면 맛이야 뭐, 맛을 예. 몰랐던 거지. 이렇게 부드러운 떡이 세상 어디 있냐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쑥 유명하지 들어가. 않습니다. 장르만 여의도 떡 몰에 꿀떡.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막 오글거려서 제가 그리고 저 이런 거 못해요, 저.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 못하면. 못해. 예. 그리고 저 그분 싫어하는 중국산 쑥이 아니고 네. 국내산 국산 쑥을 쑥입니다. 썼다는 겁니다. 쑥떡. 예, 요거 인절미. 중국에서 안 들어옵니다. 콩고물까지 함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녹아요. 네, 그렇죠. 입에서 녹잖아요. 이거는 툭불 근데 왜 하나랑 씹어? 녹는데 왜 씹어? 근데 이거 애기들 방해하지 마. 먹이기가 좋아요. 왜냐면 뭐 좀- 씹히네. 예. 하늘이 내려주신 떡입니까? 하늘이 내려준 이렇게 이 한 방에 맛이야. 쳐야지. 이렇게 한 방에. 이 맛이야. 할 줄 아는 좀 드셔봐. 하늘이 내려주시. 이 맛이야. 나 떡 싫어해. 네, 하여튼 내려주시- 요 영상 밑에 보면 장르만 쇼핑몰에 지금 요 이마시아 현미쑥 인절미가 있습니다. 할 발 다 했습니다. 네. 아이고, 요 콩고물도 함께 드리니까 네네. 괜히 뭐 어디 뭐 하다 보면 콩고물 떨어질까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뼈 거라고 근데 진짜 맛있네. 맛있어요. 제가 원래 떡을 잘 안 먹는데 네. 진짜 맛있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떡 맛있게 네, 드시면서 명절 앞두고 계속 많이 시키시고요. 뉴스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아니 계속 지금 끝장 협상을 하고 협상하니까? 있으니까 예. 협상의 태도로 돌변을 한 거잖아요. 되게 고민 끝에 결단한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법을 지금 낸 상태고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특검법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겠다. 지금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원내대표들이 하고 있는데 그 당에서는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굳이 특검법을 내야 하느냐.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악의 법보다는 그래도 차악이 낫다. 우리가 가지고 가서 협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낫다라고 설득을 하고 가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다. 괴롭지만 당을 위해서 특검법을 논의한다라면서 울먹이기도 네. 했죠. 네. 특검법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울었는지가 아 울먹울먹 권성동. 네. 왜 그랬을까? 당에 관계되신 분들은 윤 대통령 체포하는 장면 보면서 다 그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방송하다가 한 3초 동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갑자기 그렇게 돼요. 이제 근데 인지상정인데. 체포되는 장면이 안 나왔잖아요. 아 그 차량 차라리 예, 들어가는 예. 장면이 잠깐 나왔죠. 들어가는. 그 이게 뭐 그렇게 탄식 뭐 이런 거 정도 나올 수 있을 상상이 거라- 되잖아요. 상상이. 예, 예. 예. 그랬고 일단 그럼 왜 저희 당에서 자체안을 내려고 하느냐? 일단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이 상황이 됐으면 이제 대선이 있을 걸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내란죄 특검에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계엄 특검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으면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쓸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지난번 민주당의 내란죄 특검안 제2교 표결에서 198.5까지 갔어요. 맞아요. 198표 찬성에 한 명 기권했잖아요. 네. 거의 턱밑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가 안을 안 내고 안 한다고 했을 때 이탈표가 그 수위를 200이 될 정도 수위를 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그게 최악이죠. 네. 굉장히 안 좋은 게 외환차까지 들어간 게 통과가 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걸 하자. 두 가지 차원에서 아마 전략적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그 권성동의 눈물에 대해서 어쨌든 전에도 한번 그 탄핵에 있어서 좀 주역이었던 뭐 이런 이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아예 그 보수 이제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완전 버림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눈물이라도 좀 흘리면서 나의 어떤 진정성 같은 걸 좀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두 추정하시는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그 뭐 잡혀가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냥 좀 회한. 네. 근데 그거 갖고 울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제 좀 쇼가 한 7, 80분 들어간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네. 어쩔 수 없다. 이 특검 부분을 내가 이 협상을 해서 우리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잡혀가 버렸는데 우리 지켜줄 수 없다. 영장까지 다 구속영장까지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거와 간져 있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수감 생활을 거의 확실시돼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특검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울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울어요. 겨자를 그렇죠. 먹기 그다음에 좋아해요, 이제 그거예요? 겨자를 겨자 드셔야 색깔? 된단 말이에요. 겨자를 특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그 체리 따봉의 그 화려했던 시절. 그것도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화양연화. 이런 시절도 내가 주마등처럼. 있었는데, 야 내가 이제 이 대통령의 내란을 수사할 특검을 통과시킬 원내대표직을 한다. 이런 이제 마지막 눈물.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복합적 눈물이군요. 복합적이에요. 근데 네. 뭐 이거 회화는 한 10%. 아, 그래. 그다음에 정치적 눈물이 한 80%. 퍼센트까지 다 또 저 분석이 그렇게 됩니다. 좀 느낌이 와요. 권선호 원내대표 정치 스타일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그렇습니까? 볼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네. 분석하면 그런 아니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고 네. 얼굴을 두껍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의 눈물. 네. 저는 이건 100% 연기라고 아. 봅니다. 그리고 10%도 진정성은 안 오늘 들어있어요. 11시부터 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상계엄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환은 빼고 내란 선동 빼고 기간 줄이고 대상자 줄이고 검사 숫자 줄이고 이렇게 여러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혹시라도 비상계엄 특검이라는 이름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여 민주당 상당수를 증인으로 조사 대상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을 이미 했거든요. 그 내란
관련해서 내란 혐의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 물론 민주당도 윤석열 등 포함하여 모두 한 70명 정도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에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네.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특검 법안으로 합의를 한다면 민주당은 더 곤란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협상이 오늘 안에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협상 지지부진할 겁니다. 예. 협상 오늘- 안 되면 안 되면 민주당은 그냥 강행이죠. 내란 특검법 네. 원안으로 강행하겠다고 근데 했는데 민주당도 이 시한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20일까지 구속영장 유효 기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소 단계로 넘어갈 네. 텐데 그때까지도 특검법이 통과가 안 맞아요. 되고 그냥 출범 안 기소가 하면 되면 특검법 통과된다 한들 수사 못 수사할 수 합니다. 맞아요. 검찰이 이제 예, 가져간다고 검찰이 봐야죠, 하는 그건. 거예요. 검찰과 특검 양쪽에서 같은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세게만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양보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내란 선동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호할 어떤 명분들이 내부 이 인원들을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부 인원들이라는 거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몇몇 같은 사람들. 국무위원 몇몇을 좀 이제 보호하고 싶어 하는데 네. 아마 외환죄 덜어내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 3자 추천 부분도 좀 네. 폭넓게 다 음. 아마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또 국회의장이 우원식 의장이 또 조율을 잘하는 분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협상 안으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눈물이 하늘이 내린 눈물이라고 댓글에. 왜 이렇게 오늘 하늘이 이거, 자꾸 내려? 자꾸 내리나 보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 뉴스 짧게 하나만 좀 볼까요? 네, 그 등장인물 명태균, 윤석열, 고성국이거든요. 이거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 2021년 8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6일 뒤 시점인데요. 명태균 씨가 자기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명태균 씨가 고성국 씨에게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대처법을 내가 알려주었다. 내가 대통령한테 이 도리도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처법이 짧게 따로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짧게 예. 들어보겠습니다. 고 박사한테 가서 윤석열이가 도리도리하고 그게 부동시 때문에 어렸을 때 시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눈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돌랍을 그게 습관에도 틱장애처럼 된 거. 내가 어제 그 교육을 좀 했어요. 그래가 자기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했고.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고개 이렇게 자꾸 돌리는 습관들 뭐 패러디도 좀 됐었고 그러긴 유명하긴 하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좀 나오니까 이 부동시와 연결을 시켜서 시각차 양쪽 눈의 시각차 때문에 자꾸 이제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방어를 하면 된다고 명태균 씨가 지침을 줬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도 대답을 했습니다. 오케이, 짝씨가 도리도리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아, 그래요. 이 부동시 문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명태균이 네. 굉장히 좀 나름대로 꼼수를 잘 쓰는 사람인 게 맞아요. 당시에 보면은 이제 병역 기피 문제가 이제 대선 후보 때 있었어요. 네. 부동시가 과연 맞냐라는 음.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계지으면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습관이 부동시 때문이면 병역 부분에 대해서도 털고 또 그리고 도리도리는 부동시 아니어도 물리치료를 하든 다른 치료를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인 것 같고요. 무조건 아주 가십이에요. 지금 그쵸? 명태균 예. 씨의 황금포에 나올 그 파일이 15만 개랍니다. 15만 개.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 내란 특검법 외에도 이제 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그 법적 책임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네. 좀 그런 이 말씀드리죠. 도리도리 이거는요. 저희가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도리도리를 더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부동시랑 연결을 시킨다면 부동시가 있는 거를 더 그런다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역 면제됐다는 거 알리려면 계속 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아서 그렇죠. 그걸 고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 주장은 그렇다고. 아니 명태균도 그 얘기를 한 거야. 명태균도 그걸 잘 고칠 수 있는 걸 그래서 윤 대통령 거기 보면 명박사가 안고 있어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상당히 요즘 보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전만큼 이렇게 자주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는 네, 없죠. 그건 아니면 눈이 알겠지만. 다시 좋아졌나 보죠. 부동시가 고쳐진 거죠. 음. 아니 저는 처음에 도리도리 대처법이라고 그래서 도리도리를 막을 수 있는 네, 하지 방법 말- 그건 줄 알았더니 언론 대응법이네요. 네, 설명법 네.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일단 오늘 밤에 체포영 아니, 구속영장, 네. 네, 그거가 아마 청구가 될 거고 청구되면. 받아들여지면 그 현재 있는 그 구치소에 계속 이제 있는 거죠? 나중에 뭐 일요일 정도에나 최종 이제 실질 심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영장 실질 심사. 그래 영장 네.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가 그러면 최종 일요일 밤늦게 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 심사를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발부가 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양복을 벗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마 일요일 이후에는 양복 벗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복을 벗는다는 거는 그 이른바 우리가 수의라고 수의를 하는 입는 예, 거예요. 그거를 입은 모습을 이 보는 것도 사실 그 국민으로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뭐 지지가 서로 뭐 다르건 어쨌든 간에 뽑은 대통령인데 또 수의 입는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재판받는 모습을 또 봐야 되고 아유 참 씁쓸하긴 합니다. 현타라는 말 있잖아요. 네. 현실 자각 타임. 네. 현타가 온다.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윤석열은 아직까지 현타가 오지 않았다. 그 안에서도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경호관들이 들어갔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호 차량을 타고 거기를 가고 근데 다행히 법무부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경호관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경호관들을 마음대로 부리지도 못할 테고 구속되어 수의를 입게 되면 이제야 현타가 올 거다. 그때쯤에 현타가 오고 근데 아마 반성은 안 할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이 좌익 법조 카르텔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망상 속에 살 텐데 그 돈키호테는 로시란테를 괴롭히고 풍차를 향해 돌진한 정도로 피해가 적었지만 네. 이분의 망상은 대한민국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 빨리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결론이 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적인 그 뭐 과정 정당성 이런 것들을 좀 안 놓치는 게 중요하다고 또 얘기하신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하여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아마 헌재는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그 재판들도 그 헌재에서 아마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계속 공개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영상들도 아마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변호인들이 제발 좀 조금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저 그 영상 제가 자주 보거든요. 네, 한번 국민들도 한번 보시면 웬만한 개콘보다 재밌어요. 헌재 영상이요. 네. 그게 너무 그 좀 박근혜 전 예. 대통령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징계 재판이어서 특별히 뭐 증거를 다투고 이게 세밀하게 형사 재판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뭐 읍소도 하고 뭐 어제도 울먹울먹 뭐 이런 게 네네네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그 변론을 하고 또 재판부에서 질문하는 과정을 보게 될 때 아마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참 불행하다. 네네네. 일반적인 재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많이 예, 보게 이게 될. 징계 재판이어서 네. 많이 다르다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모시고 지금 현재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 단장 맡고 계신데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제보 내용들 좀 또 발표를 하고 있어서 뭐 그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이 맛이야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 하늘이 내린 맛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